2500년 전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와 인을 통해 세상을 바로 세우려 했고, 또 한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믿음으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자와 맹자, 그들이 남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이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제1장 배움의 시작. 공자명언 1. 원문입니다. 하기시습지 불영여로 유붕자원박래 불영낙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는 논어의 첫 문장을 배움으로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배우고 반복해서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말합니다. 그 여정을 함께할 벗이 있다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오늘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새로운 언어일 수도, 악기일 수도, 혹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익히는 사람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동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배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배움은 무엇이었나요? 맹자명언 1. 원문입니다. 인지초 성본선.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그 본성은 선하다. 맹자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맹자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하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놀라고 치근해한다는 예를 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때로 냉소적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야,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라는 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당신 안에는 선한 본성이 있다고. 다만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오늘 당신 안의 선함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키워보세요. 당신은 이미 선합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하고 꽃 피우면 됩니다. 제2장인의 실천. 공자명언 2. 원문입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문장은 공자 사상의 핵심이자 전 세계 모든 윤리의 황금률입니다. 복잡한 도덕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게 싫다면 남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거짓말 듣는 게 싫다면 남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렇게 어렵습니다. SNS에 댓글을 달기 전 잠시 멈춰 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 회의에서 동료를 비난하기 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자리라면 어떤 기분일까? 하루하루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배려가 모여 위대한 인격을 만듭니다. 맹자명언 2. 원문입니다. 측은지심 인지다냐.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인의 시작이다. 맹자는 사단, 즉, 네 가지 선한 마음의 싹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길에서 다친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뉴스에서 재난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의 시작이라고 맹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수한 고통을 마주합니다. 뉴스를 통해, SNS를 통해, 거리에서 그때 느끼는 작은 안타까움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씨앗입니다. 기부를 하든, 봉사를 하든, 혹은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든 그 측은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당신의 아픔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제3장 자기 성찰. 공자명언 3. 원문입니다. 5일 삼성오신.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 나 자신을 반성한다. 공자의 제자 증자가 한 말입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남을 위해 일하면서 충실했는가? 친구와 사귀면서 신의를 지켰는가? 배운 것을 제대로 익혔는가? 이 3가지 질문으로 매일을 돌아봅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반성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루 5분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것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내가 한 약속을 지켰나? 이 질문들이 당신을 더 나은 내일로 이끕니다.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떳떳한가? 맹자명언 3. 원문입니다. 양심막선어과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기르는데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맹자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을 줄이는 것.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더 많이 비우려 할수록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더 멋진 차.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곳에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 당신에게 이미 있는 것들의 가치를 다시 발견해 보세요.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 문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제4장 리더십과 책임. 공자명언 4. 원문입니다. 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부종.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 공자가 말하는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끕니다.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하지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리더,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요구하는 리더, 그런 사람은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당신이 상사라면 부하 직원에게, 당신이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실천하고 있나요? 정직을 가르치면서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성실을 요구하면서 게으름 피우고 있지는 않나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맹자명언 4. 원문입니다. 민익이 사직차지 군의경.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 2500년 전 맹자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왕보다 백성이 더 중요하다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씨앗과도 같은 사상입니다.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며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맹자는 백성을 돌보지 않는 왕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백성을, 시민을 우선하는 리더를 얼마나 보고 있나요? 맹자의 말은 모든 리더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정한 힘은 섬김에서 나옵니다. 제5장 우정과 관계. 공자명언 5. 원문입니다. 익자 사무 손자 사무 우직 우량 우다문 이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유익한 친구가 셋 있고 해로운 친구가 셋 있다. 정직한 친구, 신에 있는 친구, 견문이 넓은 친구는 유익하다. 공자는 친구를 신중히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친구는 당신의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신에 있는 친구는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줍니다. 견문이 넓은 친구는 당신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솔직한 조언을 해주나요? 아니면 듣기 좋은 말만 하나요? 그들은 힘들 때 함께 하나요? 아니면 좋을 때만 나타나나요? 그들은 당신을 성장시키나요?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게 하나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냅니다. 맹자명언 5. 원문입니다. 애인자 인왕해지, 경인자 인왕경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도 항상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들도 항상 그를 공경한다. 맹자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베푼 것은 돌아옵니다. 사랑은 사랑을 부르고 존중은 존중을 낳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입니다.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남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변화는 항상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내는 에너지는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을 표현했나요? 제육장 용기와 정의. 공자명언 6. 원문입니다. 견이불이 무용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의로운 일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용기는 전쟁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부당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 그것은 용기의 부재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누군가 괴롭힘을 당합니다. 거리에서 약자가 공격받습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모른 척하는 것이 편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그것은 용기 없는 행동이라고.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한마디, 한 걸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죄입니다. 맹자명언 6. 원문입니다. 부귀불능은 빈천불능이 위무불능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부귀함이 나를 흔들 수 없고 가난함이 나를 바꿀 수 없으며 권력이 나를 굽힐 수 없다. 맹자가 말하는 대장부의 기계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으며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받고 압박받습니다. 승진을 위해 원칙을 굽히라는 압력, 돈을 위해 양심을 팔라는 유혹, 권력에 굴복하라는 협박. 그때마다 물어보세요. 이것이 옳은가? 돈과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의 원칙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제7장 학문과 지혜. 공자명언 7. 원문입니다. 학이불사증망 사이불학직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공자가 말하는 배움과 사색의 균형입니다. 배움만 있고 생각이 없으면 지식은 쌓이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남의 말만 따라하는 앵무새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만 있고 배움이 없으면 독단에 빠지고 편견에 갇힙니다. 근거 없는 망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나요? 책을 읽되 비판적으로 읽으세요. 배우되 스스로 판단하세요. 생각하되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지혜는
그 균형에서 옵니다. 지식은 머리에, 지혜는 가슴에 새겨집니다. 맹자명언 7. 원문입니다. 진신서 즉부려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책을 완전히 믿는다면 차라리 책이 없는 것만 못하다. 맹자의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책을 그토록 중시하던 시대에 책을 무조건 믿지 말라니.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책도 스승도 권위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문가의 말, 유명인의 말, 언론의 말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라고. 정보를 받아들일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맞는가? 다른 관점은 없는가? 비판적 사고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한 배움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제8장 겸손과 자기인식. 공자명언 8. 원문입니다.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줄 압니다. 소크라테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SNS 시대, 모두가 전문가인 척합니다. 정치, 경제, 의학, 교육, 모든 분야에 대해 확신에 찬 의견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직해져 보세요. 나는 이것에 대해 잘 모릅니다. 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더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배울 준비가 됩니다. 맹자명언 8. 원문입니다. 인유불위야 이후가 이의.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하지 않을 것이 있은 연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맹자가 말하는 선택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원칙 없이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기회. 하지만 그것이 때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타협하지 않을 가치는 무엇인가? 절대 하지 않을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정하면 나머지는 명확해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옵니다. 이 문장이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바꿀까요? 재구장 시간과 인내. 공자명언 9. 원문입니다. 욕속즉 불달.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공자가 말하는 인내의 지혜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늦어집니다. 빨리 가려다 넘어지고 지름길을 택했다가 길을 잃습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조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렇게 가는 사람이 결국 먼저 도착합니다. 우리는 빠른 성공을 원합니다.
3개월에 완성하는 영어, 6개월에 만드는 몸매, 1년에 이루는 부자. 하지만 진정한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10년 후 당신은 상상도 못한 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맹자명언 9 원문입니다. 수유천 하역생지물야 일일폭지 11한지 미유능생자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장 쉽게 자라는 식물이라도 하루 햇볕 쐬이고 열을 추위에 두면 자랄 수 없다. 맹자가 말하는 꾸준함의 중요성입니다. 한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집중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것만이 진정한 성장을 가져옵니다. 새해 결심을 떠올려 보세요. 1월에는 열심히 운동하다가 2월이 되면 그만두고 다음해 1월에 다시 시작하고 이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작더라도 꾸준하게 하세요. 1년 후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제10장 중용의 도 공자명언 10 원문입니다. 과유불급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공자 사상의 핵심, 중용입니다.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적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극단은 언제나 문제를 만듭니다. 균형, 조화, 적절함.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일중독도 문제지만 게으름도 문제입니다. 너무 관대한 것도 너무 엄격한 것도 해롭습니다. 지나친 검소함도 지나친 낭비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찾으세요. 일과 휴식, 엄격함과 자비, 절약과 소비. 그 중간 어딘가에 지혜가 있습니다. 삶의 예술은 균형에 있습니다. 맹자명언 10 원문입니다. 행유부득 반구재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라. 맹자가 말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무언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운을 탓합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저 사람 때문이야. 운이 나빴어. 환경이 안 좋았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내가 부족한 점은 없었나?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은? 자기 책임의 시작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제11장 효와 가족 공자명언 11 원문입니다. 부모제 불언유 유필유방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멀리 가지 않고 가더라도 반드시 갈 곳을 알린다. 공자가 말하는 효의 실천입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수록 자식이 걱정됩니다.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건강한지, 안전한지. 그 마음을 헤아려 자주 연락하고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 전화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그 전화가 오지 않을 날이 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하루를 밝힙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옵니다. 지금 사랑을 표현하세요. 맹자명언 11. 원문입니다. 노노 2급인지노, 유오유 2급인지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어른을 공경하되 남의 어른에게까지 미치고 내 아이를 사랑하되 남의 아이에게까지 미친다. 맹자가 말하는 인의 확장입니다.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에게까지 확장할 때 진정한 인간다움이 완성됩니다. 모든 노인을 내 부모처럼, 모든 아이를 내 자식처럼. 지하철에서 노인을 보면 어떻게 하나요? 길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내 부모님이라면, 내 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세요. 자리를 양보하고 길을 안내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제12장 실천의 시작. 공자명언 12. 원문입니다. 군자치기언이 과기행.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군자는 말이 행동을 앞지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공자가 말하는 진정한 품격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합니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군자입니다.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매일 말하지만 실천 안 함. 나는 책을 많이 읽을 거야. 말만 하고 한 권도 안 읽음.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다짐만 하고 변하지 않음. 우리는 모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세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운동하세요. 책을 읽겠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책을 펴세요. 행동이 말보다 앞서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맹자명언 12. 원문입니다. 천시부려지리 지리부려인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때는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 맹자가 말하는 성공의 비밀입니다. 좋은 타이밍도 중요하고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화합, 신뢰, 협력. 그것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당신의 성공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이룬 것이 있나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료, 친구, 가족, 멘토. 그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세요. 좋은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좋은 환경을 찾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화합하며 나아가세요. 우리는 함께할 때 가장 강합니다. 클로징. 우리는 지금까지 2500년 전 두 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우고 실천하고 자신을 닦으라고.
맹자는 말했습니다. 본성을 믿고 선을 키우고 함께하라고. 그들의 말은 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더욱 절실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지혜가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꾸준히 노력하고 원칙을 지키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공자와 맹자.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2500년 전 두 현자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다만 깨우고 키우고 실천하면 됩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감사합니다.